학교폭력 이제 그 피해자의 부모님들이 그 가해 학생한테 가가지고 너 앞으로 그러지 마 뭐 이렇게 그냥 끝나는 경우도 있고, 이제 가끔 보면은 아까 얘기했잖아요, 뭐 이 변호사 가가지고 패줄 거라고. 이렇게 그 이 변호사 같은 그 어깨 깡패들을 이렇게 데리고 가가지고. 저는 그냥 깡패입니다. 안녕하세요, 로이어 프렌즈입니다. 지율 아버지, 지율이 이제 유치원 들어가나요? 이번에 들어갔어요. 축하드립니다. 이제 지율이도 정글과 같은 이제 학교 생활을 시작하게 되겠네요. 유치원도 학교니까 뭐. 그렇죠. 근데 나중에 지율이가 뭐 좀 더 커가지고 이제 학교에 들어갔는데, 만약에 지율이를 괴롭히는 애가 있어요. 못 참지.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못 참지. 괴롭히는 학생이 있다? 이변이 때려주겠지. 아니 때리는 게 아니라 선임을 해야지. 선임을 해서 또 몸으로 딱 가서 딱 협박하면 해주면 뭐 끝 아니야? 그쵸. 당연히 이제 뭐 우리 아이가 학교 폭력의 피해자가 된다고 하면은 부모님은 거의 뭐 가슴이 미어지겠죠. 눈 돌아가죠. 네. 그래서 당연히 학폭 가해자한테 부모님이 이제 가가지고 얘기를 하는 경우도 상당히 있어요. 직접 가서? 네. 학교라든지 아니면 학원이라는 데 가가지고 네가 우리 애한테 뭐 이렇게 했다며, 너 앞으로 계속 그러면은 뭐 너 학교 폭력으로 신고할 거야, 뭐 가만두지 않을 거야, 뭐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당연히 피해자가 스스로 가해자의 학교 폭력을 멈출 수 있으면은 굳이 부모님까지 안 왔겠죠. 근데 피해자만으로는 그 가해자의 학교 폭력이 지속되는 걸 막을 수가 없으니까 참다 못해 이제 부모님까지 그렇게 가는 걸 텐데, 사실 기본적으로 학교 폭력 피해자는 억울하죠. 그렇죠. 근데 고소까지 당하면 얼마나 더 억울할까요? 너무 억울하죠. 그렇죠. 근데 실제로 요즘 그런 일들이 상당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학교폭력 이제 그 피해자의 부모님들이 그 가해 학생한테 가가지고 너 앞으로 그러지 마 뭐 이렇게 그냥 끝나는 경우도 있고, 이제 가끔 보면은 아까 얘기했잖아요, 뭐 이 변호사 가가지고 패줄 거라고. 이렇게 그 이 변호사 같은 그 어깨 깡패들을 이렇게 데리고 가가지고. 저는 그냥 깡패입니다. 예. 그냥 깡패를 서너 명 데리고 가가지고 너 이놈 시키 또 그러면 이제 이 삼촌들한테 삐 이렇게 될 줄 알아?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요 정도는 이제 당연히 뭐 협박이라고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한데, 그게 아니더라도 거기에 미치지 않더라도 너 자꾸 이렇게 하면은 가만 안 둘 거야 뭐 이런 얘기를 하면은 학교폭력 가해자 쪽에서 학교폭력 피해자 쪽 부모님을 고소를 합니다. 뭘로 고소할까요? 협박 교사, 협박 아동학대 이런 것도 되나? 그쵸. 아동학대로 요즘 고소를 많이 해요. 대박이네. 적반하장도 유수지. 그 아동학대라는 게 이제 그 아동에 대해서 뭐 신체적, 정신적으로 이제 학대 행위를 했다, 가혹 행위를 했다 뭐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학폭 가해자긴 하지만 얘도 아직 학생이다. 근데 피해자의 부모님이 와가지고 뭐라고 이렇게 삿대질하면서 얘기하는 것 때문에 애가 너무 놀라가지고 정서적으로 너무 정서 학대? 학대를 당했다 고소를 해요. 근데 실제로 이게 유죄 판결이 나오는 경우가 꽤 있어요. 나 이거 비슷한 거 얼마 전에 기사 본 거 같은데. 이런 식으로 고소를 하게 되면은 가해자 쪽에서도 고소를 많이 하는 편인데, 요즘 추세가 이게 유죄가 뜨는 경우도 있고 무죄가 뜨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개별 사안마다 다르긴 하겠지만 뭐 한 번 정도 와가지고 너 아줌마가 보고 있어 또 그러면 큰일 날 줄 알아 뭐 이런 정도 한 번 이렇게 얘기한 정도는 대체로 무죄가 떠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깡패를 데리고 간다든지 아니면은 이렇게 한 번 가서 뭐라고 큰 소리로 얘기를 하고, 아니면은 또 여러 사람이 있는 앞에서 이렇게 면박을 주고 이걸 좀 몇 번 반복을 하고, 요러면은 대체로 벌금형 정도가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반복했다는 거는 한 번으로 했는데 얘가 말귀를 못 알아먹고 또 애를 괴롭히니까 또 가서 하는 거야. 그렇지. 하지만 애석하게도 현재 그 하급심 판례들을 보면은 그런 경우에도 좀 이게 벌금이 나오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야, 그럼 차라리 가서 그냥 야 너 하지마 이렇게 하고 벌금 맞이파에 그냥 주광맹이라도 팍 때리고 그냥 야 벌금 때려, 이게 더 낫겠다. 그래, 깡패가 필요해. 차라리 한 대 때리고 나 벌금 맞을게, 이게 더 낫겠다. 그쵸. 그래서 뭐 마음 같아서는 정말 그렇게라도 하고 싶기는 한데, 사실 뭐 그렇게 하기도 쉽지도 않고 그냥 뭐 말 몇 마디 했다고 내가 왜 무슨 뭐 아동학대냐 이렇게 뭐 하는 경우도 있긴 해서 이게 좀 조심스럽기는 해요. 야, 근데 이거는 법을 너무 막 적용하는 거 아닌가? 그걸 가지고 아동학대라. 이거는 기소한 검사가 이상한 거 아닌가? 근데 판사도 그거를 다 유죄라고 판단을 했으니까. 디테일한 사정은 이제 사건마다 다르긴 하겠지만 이제 뭐 그 정도의 차이에 따라 다르겠죠. 그래서 이게 또 명확한 기준이 있는 건 또 아니다 보니까 뭐 한 번 얘기하면은 무죄고 3회 이상부터는 유죄다 뭐 이런 건 또 아니거든요. 한 번을 간다고 하더라도 깡패를 데려가면은 이제 유죄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단 말이에요. 깡패가 그리고 한 명보다는 이제 서너 명 데려가고 요러면 이제 더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물론 이제 그 학폭 피해자의 부모님의 마음은 굉장히 10분 이해는 하긴 하지만 이제 더 억울한 상황이 생기지 않으려면은 좀 선을 어느 정도 좀 지켜가면서 이렇게 좀 하는 게 좋긴 하겠죠. 야, 근데 이거 참 곰곰이 들어보니 문제가 많네. 그런 것도 있잖아요. 학폭을 오픈을 했을 때 유명인에 대해서 오픈을 하게 되면 내 명예훼손이다.
역으로 고소. 그래서 이제 피해자를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또 고소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근데 또 그렇다고 해서 요거를 뭐 피해자면은 무제한적으로 무슨 행위를 해도 괜찮다 이렇게 입법적으로 해결하기 좀 쉽지는 않을 것 같고, 그런 것도 그렇긴 하네. 실제로 법을 적용하는 좀 판검사들이 이런 좀 그 피해자의 마음을 좀 더 아우러주는 그런 법 적용이나 해석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은 이제 학교폭력 피해자가 오히려 억울한 일을 당하는 케이스 있다는 거에 대해서 소개를 드려봤고요. 앞으로 요거는 입법적인 것보다는 이제 사법부에 있는, 그리고 뭐 판검사, 물론 변호사도 이제 법조 3년 중에 하나니까 해서 이제 억울한 피해자가 더 억울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 더 이렇게 유연한 그 법 적용을 했으면 하는 게 어떨까 하는 그런 의견을 한번 드려봤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